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이 마음의 태도를 바꾸기만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 자체가 이제 심리학의 하나의 발전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의식 차원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많이 연구가 되었지만은 무의식 차원, 이제 잠재의식 차원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그런 원리를 다루는 게 이제 바로 체면 NLP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우리 마음은 에너지고 에너지 파동이고 이 파동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뭐 이해를 다 하실 텐데요. 이제 그 파동의 힘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의식 차원이 아니라 바로 무의식, 잠재의식 차원의 프로그래밍이 될 때 비로소 이제 에너지 파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하고 또 꿈과 목표를 마음속에 상상을 많이 하지만 왜 꿈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바로 이제 그게 의식 차원에 머물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제 모든 변화는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난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무의식 차원의 변화를 이끄는 게 바로 체면 NLP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두뇌란 마음의 왕국의 제왕인데 문제는 두뇌란 마음의 왕국의 제왕이면서도 두뇌를 제대로 잘 다스리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음의 제왕수를 그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혹시 마음에 대해서 어릴 때 공부를 시켜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그렇죠. 부모님도 마음을 잘 모르죠. 우리 스님도 잘 모르죠. 그 마음은 내 것이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걸 우리는 이렇게 이제 어릴 때부터 성장했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제 마음을 뭐 다루기로 오랬던 어떤 사람들은 선임이 되기도 하고 신부님이 되기도 하고 또 수녀님이 되기도 하고 이게 종교의 길을 해야만 마음을 다루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아니면은 아예 뭐 인도라는 이런 이제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행자가 된다든지.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이 마음은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이 마음의 제왕술이 나왔다면 어떨까요, 선생님? 우리 핸드폰 사용법처럼, 핸드폰 매뉴얼처럼 마음의 매뉴얼, 마음의 사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을 사용하려고 하겠죠. 잘 다스릴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마음의 사용법이 뭐냐면 바로 체면, NLP다. 이거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체면은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냐면요. 결국은 그 원효대사님의 해골물, 일체유심조부터 시작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왜 똑같은 물맛이 밤에는 시원했는데 낮에는 이렇게 구역질이 났을까? 물맛을 바꿔놓은 게 뭘까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걸 이제 심신상관성이라고 그러죠. 네. 선생님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텐데 잠깐 눈 한번 감아 보실까요? 편하게 눈 감고 손바닥 위에 아주 잘 익은 레몬이 하나 있다 상상 한번 해봅니다. 레몬 아시죠? 자, 레몬의 모양, 이미지를 돌려봅니다. 색깔도 보시고요. 그리고 레몬의 향기도 맡아봅니다. 코로 가져갔어. 향긋한 향기 느껴지나요? 자, 이번에는 칼로 반으로 쫙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몬의 즙을 입으로 가져가서 쭉 한번 빨아봅니다. 싱싱한 레몬즙 어떻습니까? 시죠. 되게 시죠? 네. 입에 침이 고이나요? 네. 예, 좋습니다. 레몬을 맛있게 드시면서 잠시 눈 뜹니다. 하나, 둘, 셋. 지금 레몬이 없는데 침이 고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상상하는 것만 가지고도 지금 몸에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이제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마음이 몸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 이제 우리가 크게 웃다 보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웃음은 행복한 마음을 만드는데 이제 어떤 신체의 패턴이 마음의 패턴을 또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체면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뭔가 마음의 어떤 상호작용을 이제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체면이다. 자,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체면은 어떤 거예요? 이제 지금 체면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볼 텐데. 제가 생각하는 체면은 어렸을 때 네. 혹시 유리겔라 생각. 유리겔라 있죠. 기억하시나요? 숟가락 뭐 희귀한 거. 네네네. 그때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네네. 그때 그 사람이 체면하는 것들이 네. 뭐가 있었냐면 가장 그
사람들이 좀 충격적으로 제게도 다가왔던 게 이제 뭐 이렇게 희귀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그것 말고도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TV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 거구의 사람을 들어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걸 한번 따라했거든요 학교에서 제가 예. 애들하고 같이. 어허. 거구 1m 한 80 넘은 체육 선생님인데 그 체육 선생님을 학생 의자에 앉혀놓고 4명이서 이렇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든 게 아니라 요 손가락만 가지고 한 거거든 4명이. 아 그래요? 네. 그걸 그대로 했었는데 너무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게 첫 저의 아마 지금 생각해보니까 최면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는 그 뒤로는 별로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통해서 최면 그러면 사람들이 최면 걸리는 거나 최면 치료하는 거나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최면 과정 중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이제 들려주는 거 그것이 저의 최면의 전부인 것 같아요. 체면에 걸리면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선생님? 저는 매우 고요한 상태가 될 것 같아요. 고요한 상태. 네. 체면에 선생님은 체면에 걸려본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은 네. 사실은 선생님은 체면에 걸려본 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한 3분의 2 정도는 체면 상태로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걸 체면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죠. 체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편안한 이완 상태에 네. 하나에 집중 몰입되는 상태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편안한 이완 상태와 집중 몰입이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고도로 편안한 이완감과 집중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편안한 이완감은 언제 느껴놓냐 한번 생각해봐요. 잠자기 전. 그쵸? 잠자기 전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어땠어요? 아침에 일어날 잠에서 깨는 과정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완 상태. 그쵸.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의식은 있지만 맞아요. 이대로가 너무너무 편안해. 맞아요. 한 5분, 10분만 더 잤으면 좋겠어. 그런 느낌 보셨나요? 자주 느끼죠. 그게 체면이에요. 아 상태 몸 상태가 예. 그런 거예요? 예. 아, 그 편안한 상태, 눈 뜨고 싶지 않는 그 상태. 오늘 제가 체면도 걸어드리겠지만은 그 눈 뜨고 싶지 않는 그 편안한 상태. 그게 체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 뜨고 싶지 않은 편안한 상태를 느껴보신 적 있나요? 많이 느껴봤죠? 아침마다 느끼는. 자, 지금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선생님. 자, 네. 눈 감아보시고요. 자, 내가 눈을 뜰 수 있지만 눈을 뜰 수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선생님. 억지로 눈을 뜨려면 뜰 수 있어요. 네. 억지로 눈을 뜨려면 뜰 수 있지만 근데 나는 눈 뜨고 싶지 않다. 이대로 편안하다 한번 느껴봅니다. 마치 아침에 잠을 깨웠을 때 그 편안한 기분을 느꼈던 그 순간처럼 말이죠. 참 너무 편안해. 이대로가 너무너무 편안해. 눈 뜨고 싶지 않아. 억지로 눈을 뜨려면 뜰 수 있지만 근데 난 이대로 편안하기 때문에 이대로가 좋아. 그냥 편안하게 눈을 감고 그대로 있고 싶어. 자, 그러면 정말 눈 뜨기 싫을 거예요. 잠시 후에 제가 눈을 뜨라고 하지만 아마 이대로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대로 눈 감고 있는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눈 한번 떠볼까요? 자, 다시 눈 감으시고. 선생님 지금 눈 뜨는데 성공을 했거든요. 네. 이제는 눈을 뜨지 못하는데 성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자, 눈을 뜨려면 뜰 수 있지만 눈을 뜰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이야기냐면은 눈을 뜰 수 있는 힘도 선생님 안에 있고 눈을 뜰 수 없는 힘도 선생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그 의지와 힘은 선생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나는 눈을 뜰 수 있지만 자, 눈을 뜰 수 없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눈 주변의 모든 근육이 너무 편안하게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근육이 긴장이 완전히 풀리면서 완전히 편안하게 이완이 되는 거예요. 눈동자에 힘이 쭉 빠지면서 정말 편안하게 눈이 감겨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위아래 눈꺼풀에 아주 강력한 접착제 있죠. 본드 같은 신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는 그 접착제가 붙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끈적끈적한 접착력을 한번 느껴봅니다. 실제 상상하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그 접착제가 위아래 눈꺼풀을 착 달라 붙이고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눈을 뜰 수 없거나 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너무나도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한번 눈 떠볼게요. 그럼 이대로 너무 편안하죠? 그래서 눈 뜨기 싫을 거예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내 머리 위에 집채만한 수소풍선이 있다고 상상해봐요. 선생님 수소풍선 아시죠? 그 수소풍선에서 여러 개의 줄이 내려오는 겁니다. 줄이 내려와서 선생님 왼팔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자, 수소풍선에 매달려 있는 왼팔의 가벼움을 느껴보세요. 수소풍선에 매달려 있는 왼팔의 가벼움. 자, 수소풍선이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왼팔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왼팔이 가볍다. 왼팔이 가볍다. 위로 쭉 올라가는 겁니다. 너무나도 가벼워요. 그래서 팔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자, 잠시 후에 제가 숫자 셋을 세면 눈은 뜨는데 팔은 그대로 매달려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눈 뜨세요. 팔은 그대로 매달려 있는데 너무나 가벼워요. 그리고 내리고 싶지 않아요. 이대로가 너무나도 편안하기 때문에. 오케이. 팔 느낌이 어떠세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이번에 팔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죠. 팔이 쇠막대기가 된다 생각해요. 팔이 그대로 쇠막대기가 돼서 굳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팔을 굽힐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어요. 한번 굽혀볼까요? 쇠막대기가 돼서 이제, 오케이. 억지로 한번 굽힐 수가 있죠. 근데 쇠막대기라고 상상하세요. 쇠막대기. 자, 팔 한번 내려볼까요? 자, 그대로 굳어있기 때문에 내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셋만에 완전히 풀립니다.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이제. 이게 암시를 계속 주면서 하는 게 최면이에요? 이완된 상태예요? 네, 암시를 줘야죠. 자, 지금 이제 억지로 내릴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런 기분을 아마 못 느낄 네, 겁니다. 네. 왜냐하면 가볍게 매달려 있으니까. 또는 쇠 막대기 되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쇠 막대기가 되었다고 상상하는 순간 팔이 굳어버리거든요. 체면의 1단계는 강직이란 강직.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보세요. 전화를 받고 있는데 밖에서 불이야! 불! 뭐 이렇게 소리 질러서 뭐 어디 이렇게 바라봅니까? 아니면 어디 이렇게 바라봅니까? 당연히 내릴 거죠? 예? 그럼 전 내리고 뛰쳐나갈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어디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데 팔을 내리면 어디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올린 상태에 어디 이렇게 할까요? 저 같으면 내려요. 선생님 그는 자 의식이 개입된 상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전화를 어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로 어디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팔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올라가 있는 게 편안하지 내리는 게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거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달리는 기관차는 달리는 게 편안하고 멈추는 게 힘들잖아요. 멈춰 있는 기관차는 멈춰 있는 게 편안하고 달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인간은 했던 걸 그대로 반복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뭔가를 중단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죠. 올리고 있는데 전화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내리는 데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불이야 할 때 어디 할 때 이건 무의식적이거든요.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는 올라가 있는 이 상태에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체면이 뭔지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체면은 있는 그대로가 편안한 상태. 지금 있는 그대로가 편안한 상태가 바로 체면의 시작이다. 이걸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아침에 왜 눈 뜨기가 싫었을까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감고 있는 이게 편안한 거예요. 선생님. 그 뜨려면 의지가 필요하잖아. 떠야지. 억지로 뜨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계속 잠을 잤으니까 눈을 감고 있는 이 상태 편안한 상태잖아요. 근데 뜨려면은 뜰 수 있지만 뜨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하다. 노력을 해야만 눈을 뜰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체면이라는 거는 이렇게 눈 뜨기 싫은 아침에 그 상태처럼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고 싶은 상태. 이대로 그냥 그대로 있고 싶은 상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봐봐요. 자, 선생님 눈 감으시고요. 봐요? 네, 눈 감고 이제 지금 이제 체면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실수를 시킵니다. 눈 감은 상태에 내 다리가 문어 다리가 됐다고 상상해봐요. 문어 다리가 되어서 힘이 쫙 빠진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엉덩이는 의자와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접착제가 의자와 엉덩이를 착 달라붙이고 있어가지고 자 일어서는 게 쉽지 않아요. 자 다리는 문어 다리가 되었어요. 물론 억지로 일어설 수 있겠지만 아마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다리 힘이 쭉 빠졌어. 나도 편안하게
의자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제가 일어서라고 하지만 이대로가 너무나도 편안하기 때문에 일어서고 싶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 한번 일어서 볼까요? 일어서고 싶지 않죠? 자, 이제 셋만에 모든 게 풀리면서 눈 뜨면서 일어서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이제 일어서세요. 오케이. 자,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네. 저는 예.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예. 저는 그 암시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거기 조정되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조금 이해가 돼요 이제. 네. 제가 왜 이제 설명을 안 하고 계속 실습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늦게 봐야 되거든. 자, 억지로 하려면은 내가 일어설 수 있어 이게. 맞아요. 근데 지금 암시를 줬잖아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문어 다리처럼 이렇게 다리가 풀려 있다. 그리고 의자에 엉덩이가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어서고 싶지 않다라고 제가 암시를 줬잖아요. 그럼 일어서라고 했을 때 억지로 일어설 수 있겠지만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 그치. 맞아요. 굳이. 맞아요. 그게 체면 상태라는 거죠. 그 눈을 감고 체면 치료를 할 때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눈을 뜨려면 뜰 수 있지만 굳이 눈 뜨고 싶지 않은 거죠.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아, 자, 이거는 마치 이제 영화를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영화 화면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선생님. 네. 영화가 재미있잖아요. 그 옆에 누가 말 시키면 귀찮잖아요. 맞아요. 난 이 영화를 계속 보고 싶은데. 근데 내가 억지로 뭐 영화에 눈을 떼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 그게 바로 체면 상태라는 겁니다. 뭐 드라마 볼 때 그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뭐 핸드폰 하면서 전철역을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송내역에 내려야 되는데 부평역까지 가버렸네. 굳이 내가 송내역에 내릴 수 있었는데 근데 핸드폰에 뭔가가 있었겠죠. 카톡을 받거나 뭐서 네. 문자를 받거나. 그런 건 흔하죠. 예, 바로 그게 체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의 다른 이름은 이거예요. 편안함, 이완, 집중, 몰입. 이게 다 체면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이 하루에 3분의 2는 체면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렇다면. 네. 그렇잖아요. 뭐 책을 읽으면 책에 몰입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저랑 대화에 몰입된다면 이것도 체면에 빠지는 거거든요. 상담에 몰입돼 상담도 네. 체면이죠. 뭐 강의에 빠지도 강의도 체면이죠. 교회 기도를 해. 기도할 때 딴 생각 안 하잖아요. 맞아요. 기도에 빠져 있잖아요. 기도도 체면이죠. 뭐 절에 가면 불경, 법회 다 체면이죠. 음악회에 가서 뭐 음악 콘서트에서 음악에 막 집중돼 있어. 이것도 체면이죠. 뭐 야구 경기, 뭐 축구 경기에 우리가 뭐 응원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다 체면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래서 체면이라는 건 이상한 게 아니고 이미 일상생활에 이렇게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현상들인데 단지 그 현상에 체면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을 뿐이죠. 근데 그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어서 치료 상담에 이용을 하는 거지. 예, 이 상태, 그러니까 이 편안함과 집중 몰입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거지. 그러면 체면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다 이걸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흔한 일상의 트랜스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 좀 해드렸고 이제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제 문제라는 것이 체면이에요. 자,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문제에 집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착, 제가 아까 체면이 다른 이름은 집착, 집중, 몰입, 편안함, 이완, 이게 다 체면이라고 그랬죠. 자,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문제에 집착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문제를 갖고 오는 모든 내담자들은 자기만의 체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자기만의 체면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대인 공포증이라는 체면에 빠져 있는 것이고, 우울증은 우울증이라는 체면에 빠져 있는 것이고, 공황장애라는 체면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은 그 문제 하나에는 집착이 되잖아요. 문제 외에 나머지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마치 이제 형광등 불빛은 막 흩어져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일상적인 각성 상태라고 했을 때 레이저 강성이라는 게 있어. 레이저 강성. 하나에만 이제 초점되는 거. 돋보기처럼. 네. 생각이 하나에만 꽂혀 있는 이게 이제 하나의 체면 상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문제라는 것도 문제 외에 나머지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건 그래요. 발표 불안증 하면은 뭐 발표할 때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뭐 두 다리가 후들거리고 여기만 신경 쓰잖아요. 그 뭐 발표 불안증은 긴장, 떨림, 뭐 불안 체면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대인 공포증은 뭐 사람에 대한 불안 심리, 뭐 불안 심리 자체도 최면이니까 뭐 사람에 대한 불안 최면에 빠져 있는 거죠. 뭐 불면증은 또 뭐예요? 불면증도 최면이라고 봐야죠.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면 어떡하지?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라는 그 최면에 걸려 있는 거죠. 그렇죠? 마치 이제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 안에 빠져서 세상을 보니까 우물만 세상으로 보이는 것처럼 문제에 빠지는 사람 문제 외에 나머지는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면 치료를 한다는 것은 뭐냐? 자, 문제라는 최면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 문제 밖으로 빠져나오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거 탈최면을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봐요. 우물안 개구리의 개구리를 우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개구리는 우물 외에 뭐 산도 보고 강도 보고 바다도 보고 세상에 많은 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개구리는 우물에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겠죠. 안 쓰겠죠? 자, 우리를 찾아오는 내담자들도 그렇거든요. 뭐 발표 불안증, 대인 공포증, 공황장애, 뭐 불면, 뭐 분노조절 장애. 그 하나에 꽂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발표 불안증이라고 생각해 보자. 발표 불안증, 발표 불안에만 신경 쓰는 사람을 발표의 편안함이라든지 발표의 자신감이라든지 뭐 유머 스피치, 연설, 강의, 프레젠테이션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발표 불안증에서 벗어나겠죠. 예. 벗어나겠죠. 자, 하나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두 가지, 세 가지 그 이상을 하게 도와주면은 이미 그 사람은 문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죠.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만 집착되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문제 외에 다른 걸 보게끔 도와주는 그런 거죠. 뭐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그 우울한 어떤 그런 사건이나 경험이나 우울한 그 모드에 빠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울한 그 모드 외에 뭐 행복한 기분이나 어떤 뭐 신나는 어떤 경험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미래의 꿈이라든지 뭐 목표라든지 그 우울 외에 나머지 좋은 것들을 많이 보게끔 그 잠재 의식 차원에 네. 그런 걸 깨워준다면은 자연스럽게 우울 모드에서 벗어나죠. 그죠? 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라는 것도 이제 체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미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은 체면에 걸린 상태로 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체면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체면에 걸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선생님도 선생님만의 체면에 걸려 있겠죠. 그러겠죠. 그 이름이 올라오면. 예. 네. 네. 꿈이라는 것도 체면, 꿈. 목표라는 것도 체면 아니겠습니까? 뭐 맞아요. 가치관도 체면이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건 체면이라고 하죠. 그렇죠? 착각이라는 것도 체면, 착각. 뭐 진짜 야생 코끼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끼리를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할 때는 새끼 코끼리를 잡아서 큰 나무 둥지에 쇠밧줄을 묶어두거든요. 그럼 도망을 못 가겠죠. 근데 이제 어미 코끼리로 성장을 해. 근데 서커스단에 작은 쇠말뚝에 박아두지만 이 어미 코끼리는 도망을 가지 못하죠.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도망을 못 간다라는 착각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도망을 못 간다라는 하나의 그 잘못된 믿음, 잘못된 어떤 체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쇠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갈 시도를 하지 않는다. 이게 모든 인간도 이제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나는 발표를 못한다, 나는 강의를 못한다, 난 영업을 못해, 나는 상담을 못해, 나 같은 게 뭘 해 이렇게 이제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이제 부정적인 또는 뭐 제한적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한적 신념, 뭐 부정적 믿음, 뭐 착각, 고정관념 이게 다 체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럼 체면이라는 건 이제 지금 힙노시스 용어가 힙노시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근데 사람들은 체면을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자, 그것도 이제 잠자는 것과 비슷하다.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의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조종당하고 이용당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TV에서 보니까 TV에 출연하는 뭐 내담자들이 보니까 막 그 눈을 못 뜨고 팔도 못 내리고 또 인교 사람이 이제 다리가 돼서 누가 사람 몸 위에 올라가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저런 게 저 사람 의식이 없구나. 조종당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이제 경험해 보신 것처럼 다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눈도 뜰 수 있고 팔도 내릴 수 있고 뭐 깨어날 수도 있고. 근데 왜 사람들 오해를 하느냐? 이 힌노시스라는 이 용어 때문에 오해를 한다는 거죠. 힌노시스를 이제 일제 시대 때 번역을 해보니까 이제 체면, 이제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 힌노시스는 잠이니까 잠자는 거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체면에 걸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이렇게 이제 뇌파가 세 가지로 있다면은 이제 세타파는 전혀 의식이 없는 거잖아요. 잠을 자는 상태. 베타파는 깨어 있는 각성 상태. 근데 체면은 그 중간 단계, 알파파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다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체면을 이렇게 이제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영화나 TV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체면이고요. 뭐 또 전통적 체면, 뭐 이렇게 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듯한 긴 소파에 누워 있는 이런 모습, 그런 게 이제 협의의 체면이라고 본다면은, 강의의 이제 체면을 본다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흔한 일상의 트랜스라든지 또 우리 삶 자체가 체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체면 상태에서는 집중 몰입이 잘 되기 때문에 마음이 잘 움직일 수 있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잘 움직일 수 있는 이 상태, 즉 암시가 잘 통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이제 체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체면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체면 기법은 사람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기법이다. 자, 체면은 일상의 트랜스 상태에서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럼 선생님,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제가 시키는 대로 마음이 잘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되면 좋을까요?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관계가 그냥 치료적 관계가 잘 형성되는 게 그렇죠. 우선이죠. 레포가 형성이 잘 돼야 되겠죠. 그래서 체면에 있어서는 체면의 감수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면적인 라포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믿음, 신뢰의 구축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믿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면은 쉽게 마음이 열리고, 맞아요. 자, 마음이 열리면은 뭐 편안해지고, 뒤에서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편안해지면은 집중 몰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이제 뭐 어렵지 않죠, 선생님? 네. 자, 좀 넘어갈게요. 지금 이제 이야기 드린 게 이제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은 이렇게 이제 뭐 어떤 마음 치유를 하거나 몸 치료, 자기 개발, 능력 향상, 심신 수련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변화라고 한다면은, 이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영향력, 이 영향권 안에 상대방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마치 이제 철을 자석이 끌고 가기 위해서는 철이 자기장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내 영향권 안에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영향권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트랜스 또는 체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트랜스 체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레포 형성이 되겠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레포. 레포라는 개념은 뭐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은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 협조할 수 있는 그 상태, 믿음, 신뢰의 관계, 또는 공감대, 뭐 이런 용어들이 이제 통합적인 개념으로 이제 레포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레포 형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레포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일단 긴장이 풀려야 되고 편안해야 되겠죠. 편안함을 다른 말로 이완돼야 된다. 또는 뭐 영어로 본다면 릴렉스, 네. 릴렉스한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럼 이 릴렉스는 어떻게 할 때 될까요? 어떨 때 편안해질까요? 바로 신뢰도가 높아질 때, 상대방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해지잖아요. 그럼 이 신뢰도는 어디서 나오죠? 바로 공통성입니다. 공통성. 저 사람과 내가 공통점이 참 많이 있구나.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도 비슷하고 직업도 비슷하고 뭐 취미도 비슷하고 뭐 어떤 비전도 비슷하고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중요한데, 네. 또 비언어적인 또 공통점도 중요해요. 같은 눈빛, 같은 표정, 같은 몸의 자세, 같은 호흡, 그렇죠? 같은 목소리 톤. 이건 뒤에 이제 레포에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네. 이렇게 이제 비언어적으로 얼마나 비슷한 공통점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신뢰도가 높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선생님도 잘 하시겠지만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그 어떤 비언어적인 그런 특징들에 이제 맞춰주는 것들, 이것들이 참 중요하거든요. 뭐 상담할 때 다 공부하셨죠. 뭐 매칭, 뭐 미러링 이런 거 다 공부하셨죠. 네. 이제 그런 게 체면에서도 그대로 이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성을 많이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관심 흥미 분야. 관심 흥미 분야에는 집중이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담자에게 관심 있는 부분, 흥미 있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오늘도 선생님 만나서 이제 바로 진도를 나가지 않고 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또 선생님 질문에 답변하면서 선생님 관심 있는 부분을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관심 있는 부분에 이야기를 해야만 집중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야만 트랜스에 들어가겠죠. 네. 체면 걸 때도 이 집중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악수 한번 해볼까요? 악수. 예, 여기를 바라보세요.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를 바라보는 동안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눈동자는 따가워집니다. 자, 눈동자가 따가워지고 눈꺼풀이 계속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이고 싶은 느낌이 들을 수가 있어요. 더 자주 깜빡. 그러면서 눈을 뜨고 있는 것보다는 감고 싶은 느낌이 계속 강해집니다. 그래서 차라리 눈을 감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 좋습니다. 팔은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팔은 그대로 굳어서 스쿼트, 그리고 쇠막대기처럼 이게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내릴 수가 없어요. 좋아요. 팔 내려볼까요? 자, 이대로 너무 편안합니다. 바로 이제 이게 초기 진행 상태거든요. 자, 세발의 눈뜨면 하나, 둘, 셋. 그대로 풀립니다. 이게 체면 그때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이게 어떤 효과냐면은 여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집중하는 동안에 어떻게 될까요? 집중하는 동안에 자, 암시가 들어가고. 그렇죠. 집중하는 동안에 편안해지죠. 네. 자, 그러면서 체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할 수도 있고 이제 이걸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체면을 다음에 하겠지만, 자, 여기를 바라보세요 하면서 눈꺼풀이 무거워진다라고 이제 암시를 주는 거죠. 그럼 정말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눈동자가 따가워지고 눈을 감고 싶은 느낌이 강해지고 어느 순간에 눈을 이제 감게 되죠. 이렇게 스스로 눈을 감게 만들어 버리면 눈을 못 뜨게 만드는 것도 쉽죠. 이제 눈이 너무 편안하게 감겨져 있기 때문에 눈을 뜨기가 힘들어집니다.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럼 정말 눈 뜰 수가 없죠. 선생님 저 첫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눈을 뜨고 막 그러겠지만 한 두세 번만 저를 또 만나버리면 아마 눈 정말 못 뜰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완되면 네. 안 떠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오는 대부분의 저의 수강생들은 제가 툭 하면은 다 체면에 들어갑니다. 툭 하면 그냥 뭐 체면 유도를 안 해도 뭐 그냥 체면에 들어가요. 체면적인 목소리만 연출해도 그냥 체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만큼 이제 이게 체면적인 라포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체면이 뭔지를 제가 계속 체험을 시켜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렇게 느껴보시라는 거죠. 체면 이상한 게 아니다. 네. 어쨌든 이제 집중도가 높아지면 트랜스 체면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영향력 안에 상대방이 들어오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뭐 일반 뭐 상담이나 치료나 교육이나 네. 이런 게 다 뭐냐면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체면의 힘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활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활용하는 게 좋죠. 활용하는 게 훨씬 저도 좋죠. 필요성을 느껴요. 이런 것. 어,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뭐 나중에 이제 에릭슨 체면을 공부해 보면 에릭슨 체면은 그냥 대화를 하는데 집중하게 만들고 체면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치료 작업을 하거든요. 그냥 눈을 감고 뭐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담자는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겠네요. 예, 인지를 못하죠. 그렇지만 체면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야, 그 얼마나 깊은 몰입 단계예요. 어, 와, 굉장한데요. 그렇게 치료하고 에릭슨 체면의 밀턴 에릭슨은 그렇게 자기만의 체면법을 만들었죠. 그게 이제 에릭슨 체면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심리 상담의 체면을 활용하면은 그렇지 않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뭐 1배, 100배 이상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일반 심리 상담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서 가는 효과다라고 한다면 체면을 활용한 치료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효과다. 저 그거는 인정해요. 예. 왜냐하면 이 상태가 되면은 바로 무의식과 접속이 되거든요. 자, 무의식과 접속이 되면은 3살 플러스 8살까지 가는 것처럼 바로 빠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순식간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무의식과 접속을 시켜야 된다. 무의식과 접속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체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체면은 뭐냐? 자, 의식은 있으나 잠재의식도 활성화되는 상태다.
의식과 잠재의식이 공존하는 상태고 체면 상태에서도 각성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체면의 깊이에 따라 각성 상태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면 상태와 비체면 상태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 잠깐 뭐 테스트 해봤지만은 네. 뭐 의식 그대로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단지 좀 편안하고 음. 이대로가 좋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면인지 체면이 아닌지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체면의 특성은 이런 거예요. 체면은 집중이고 체면은 이완이다. 체면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고 체면은 나른함과 묵직함을 느끼는 것이고 체면은 꿈꾸는 것 같은 몽롱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근데 체면에서도 의식이 작용을 하고요. 체면에서도 잡생각이 납니다. 체면에서도 체면에 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체면과 비체면은 구별이 어려워요. 그러므로 체면에 걸렸음을 확인하려 하지 마라. 체면에 걸리려 하면 안 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잡생각이 들면 잡생각을 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허용을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애를 쓰면 안 됩니다. 잠 오면 잠을 자고 졸리면 졸고 나른하면 나른해하고 몸이 무거우면 무거워하고 가벼우면 가벼워하고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허용하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느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있으라. 요 개념 이해가 됐어요, 지금? 네. 아이고, 뭐 선생님 너무 빠르게 잘 따라오시네. 너무 빠르게 잘 따라오셨어. 아주 좋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트랜스, 아까 이제 체면하고 트랜스 용어를 제가 같이 막 활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트랜스와 체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선생님? 트랜스는 최면을 위한 가장 적절한 어떤 상태를 만드는 네, 그 공간 같거든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네. 자,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암시가 적용되기 이전 단계를 트랜스라고 한다면 암시가 적용된 단계를 체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암시부터 체면에 들어가는 거죠. 예. 네. 암시가 적용되기 이전 단계는 트랜스. 그러니까 이제 체면에 걸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트랜스 상태, 전 작업 단계. 예, 트랜스 상태가 돼야죠. 트랜스 상태에서 암시를 주면 체면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체면과 트랜스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트랜스 상태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체면도 트랜스 상태를 활용하죠. 자, 요가도 그 편안한 맞아요. 이완 상태잖아. 트랜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기도도 편안한 집중 몰입 상태 기도를 하잖아요. 맞아요. 절에 불경을 외는 것. 이것도 트랜스죠. 뭐 또 아바타라는 게 있어. 아바타, 뭐 전생 이거 다 트랜스죠. 뭐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네, 어떤 거? 아바타 전생이 트랜스는 최면 전 단계잖아요. 예. 근데 전생이 트랜스를 하면 최면 상태에서 느끼는 전생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었던 그 최면 상태를 트랜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전생도 이제 체면 상태의 전생을 가지만 굳이 구분한다면은 전생도 트랜스를 활용해서 전생을 간다는 거죠. 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북을 치는 사람, 드럼 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반복적으로 계속 뭔가를 하는 네. 이것도 트랜스라고 보시면 돼요. 북 치는 것. 뭐 그다음에 저기 뭐 운전도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긴장하면서 할 때도 있지만 고속도로 같은 경우 텅 빈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그냥 일정한 어떤 속도와 리듬을 가지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하나의 트랜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산책을 하는 상태, 뭐 모든 긴장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뭐 산책길을 걸어가는 상태, 그런 것도 이제 트랜스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이제 멍 때리기,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 멍 때리고 있는 상태, 바닷가에서 먼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 네. 그게 다 트랜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트랜스는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다. 근데 그 트랜스 상태에서 암시를 주면 체면에 드는 거죠. 이완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완, 집중. 그래서 트랜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심신이 고도로 이완된 집중의 상태, 몽환 상태, 뇌파의 알파바 상태, 의식이 있는 무의식 상태, 습관의 행동이나 자동화된 사고, 그러니까 습관화된 행동, 습관화된 행동, 운전도 습관화된 거죠. 네. 산책길을 걸어가는 거 습관화된 거죠. 뭐 북치는 것, 피아노 연주하는 것, 다 습관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3분의 2는 네. 트랜스나 체면 상태에서 하루를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그렇게 붙이고 있지 않을 뿐이죠. 그러네요. 네네. 자, 그러면 체면 트랜스가 뭔지 이해를 했는데 그 체면을 비우면 어떤 게 효과가 있는가를 봅니다. 뭐 한번 선생님 쭉 읽어보실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몸과 마음의 묘함과 편안함, 심리 치료, 육체적 질환과 증상의 완화와 치료, 업무 및 전문적 능력과 능률의 향상, 창의력 개발, 학습 능력 향상, 자신감 증진, 자기 개발, 각종 심신 수련의 효과 증진, 각종 치료 능력의 향상. 네. 그렇죠. 체면 상담사나 체면 치료사나 치유사가 되면 이제 전문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체면을 배워서. 자, 이거는 제가 설명을 했죠. 이게 체면하면 히프노시스라는 용어도 있고 메저머리즘이라는 용어도 있거든요. 자, 메저머리즘은 메저머의 방법이다. 메저머라는 사람이 이제 현대 체면의 아버지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메저머가 활용한 방법이 체면이다라는 의미에서 메저머리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용어를 이제 쭉 봤고요. 힌노스 그리스의 자매의 신이 이제 힌노스인데 여기서 이제 힌노시스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이제 체면에 대한 오해가 바로 이 힌노스라는 용어 때문에 생겼다는 거. 매점은 아까 이야기 드렸죠. 현대 체면 아버지. 그리고 이제 밀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체면 여기 이제 밀턴 에릭슨 있죠. 이 밀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에릭슨 체면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현대 체면을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이제 이분은 1901년에 1980년까지 살았어요. 난청이고 생명이고 난독증 음치였습니다. 17세에 소아마비 발병돼 가지고 신체가 거의 마비가 돼 가지고 그 죽을 거라고 이제 이렇게 의사들이 예언을 했는데 근데 무사일생으로 정말 죽음의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몸을 재활을 위해서 이제 뭐 고학으로 또 대학도 마치고 클락 헐 교수한테 체면을 이제 배우고 이 사람이 의학과 심리학 공부를 동시에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만의 간접적 비지시적 에릭슨 체면을 개발하면서 현대 체면을 이끌어내는데 자, 이전에 이제 프로이트를 좀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프로이트도 체면을 했다는 거나 알고 계시죠? 네. 근데 프로이트가 왜 체면을 그만두었는지는 아세요?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배웠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거는 뒤에 놓은 걸 먼저 좀 볼게요. 자, 프로이트 여기 있네. 자, 프로이트가 체면을 그만두면서 50년 체면이 후퇴를 하게 되는데 그럼 프로이트는 왜 체면을 그만두었는가? 일단 그는 he was unskillful. unskillful은 뭐냐면 이거는 기술이 부족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이제 브로이어하고 두 사람이 같이 체면을 하게 되었어요. 브로이어는 이제 그 선배 겸 친구인데 이 브로이어는 10명 중에 7명, 8명한테 체면을 잘 걸고 치료를 잘 했어요. 근데 이 프로이트는 1명 중에 2명, 3명 정도만 체면을 걸고 치료 효과가 너무나도 미비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너무 성격이 좀 뭐 자존심도 강하고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고 개팍했잖아요. 그래서 왜 브로이어는 잘하는데 나는 못하지?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그 질투심과 뭐 또는 자존심 때문에 체면을 그만두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체면과 비슷한 자유연상법을 활용해 가지고 정신 분석학을 창시를 했는데 그게 너무 성공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프로이트 이제 뒤에 들어오는 모든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체면을 다 버리게 되죠. 야, 우리의 스승인 프로이트가 체면을 그만두는데 우리도 굳이 체면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50년 체면이 이제 후퇴가 된 겁니다. 그때 굉장히 체면이 성행하고 있었다고 맞아요. 알고 있어요. 네, 그 당시 체면이 많이 성행했죠. 네. 근데 프로이트가 체면을 그만두면서 이제 프로이트 심리학이 너무나도 대성공을 하다 보니까 체면이 묻혀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체면이 부활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돌아온
이 전쟁의 후유증을 갖고 있는 병사들이 일반 심리 상담에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근데 체면을 활용하니까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빠르게 해소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체면 다시 활용해야 되는구나. 이제 체면이 이제 부활이 되면서 그때 이제 이 밀턴 에릭슨이 나타난 거죠. 밀턴 에릭슨이 체면을 하면서 전통 체면은 너무 어렵다. 전통 체면은 어떤 사람은 걸리면 어떤 사람은 안 걸리네. 모든 사람이 체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체면사 중심의 체면이 아니라 내담자 중심의 체면을 새로 개발하게 되었죠. 그래서 밀턴 에릭슨은 내담자 중심의 체면을 만들어낸 최초의 선구자죠. 심리 상담에도 인간 중심의 상담이 있지 않습니까? 칼 로저스의. 네. 그러니까 체면도 이제 인간 중심의 내담자 중심의 체면. 그게 바로 이제 에릭슨 체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체면 선생님 악수도 하고 뭐 이렇게 몇 가지 걸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에릭슨 체면의 한 일종이기도 하거든요. 예, 전통 체면이 아니죠. 전통 체면이 앉아서 맞아요. 눈을 감으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이마에 힘을 뺍니다, 뭐 위아래 눈꺼풀 힘을 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직접적인 지시를 하는 게 전통적인 체면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뭐뭐일 수도 있습니다. 눈이 따가워질 수가 있습니다. 뭐 눈꺼풀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뭐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편안한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제가 질문하잖아요. 네. 이렇게 체면적 질문이거든요. TDS, 체면을 유발시키는 체면 탐색 질문. TDS. 가장 편안한 기분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잠자기 직전이었죠?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대답을 하면서 이미 선생님은 잠자기 직전에 그 상태로 가죠. 맞아요. 이게 에릭슨 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간접적인 대화와 어떤 질문을 통해서 체면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근데 내담자는 체면에 걸렸는지도 모르죠. 체면에 걸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기분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기분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그러면 그 질문을 듣는 내담자는 어떤 생각할까요? 그 시기로 가겠죠. 그리고 그렇죠.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걸 떠올리는 순간 체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어쨌든 삶의 거의가 다 최면 상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체면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건 비교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상담이나 이런 어떤 그 치료 장면에서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어떤 그 부정적인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내담자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죠.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최면을 위한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그러면 중간 과정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발달된 개념이 이제 시간선 치료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선 치료. 시간선 치료는 체면, NLP, 전생 치료를 통합한 또 새로운 기법인데, 요거는 뭐 체면을 전혀 유도를 하지 않는데 단지 체면 탐색적인 질문만 가지고 깊은 체면으로 유도를 하죠. 그러면서 전생도 보게 만들고 뭐 치료 작업도 하고, 네. 그냥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체면에 다 들어가고 치료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선생님 배우시면 좋죠. 어쨌든 오신 김에 저희 23년 노하우를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체면 치료사가 한번 돼 보십시오. 자, 이제 체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좀 개념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거 체면이 왜 필요한가 이제 마음을 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보면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전의식이 있는 건 아시죠? 네. 전의식. 의식은 어떤 순간에 사람들이 인식하고 느낄 수 있는 생각, 행동, 감각이라면은 이제 이 전의식, 여기는 표시가 안 되는데 전의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지금은 의식하지 않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할 수 있는 상태가 전의식이죠. 아까 TDS라는 질문도 전의식을 이끌어내면서 무의식으로 연결시키는 개념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이 누구신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 질문 받기 이전에는 담임 선생님이 누군지 생각을 생각을 안 하고 안 했죠. 갑자기 그 시기로 쑥 들어가는 그 그렇죠.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게. 예, 그렇죠. 국민의힘 담임 선생님 그게 이미 전의식으로 가는 거죠. 음. 거기서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이제 무의식으로 이제 끌어갈 수 네, 있겠죠. 네, 네. 그렇죠. 음. 이렇게 이제 전의식은 지금은 의식하지 않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할 수 있는 상태가 전의식이다. 네, 네. 그 전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의식으로 하는데 무의식은 특정한 순간에 인식이 되거나 기억되지 않는 인간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이고 사람들 행동을 지배하고 행동 방향을 결정한다. 즉 습관화된 그런 행동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의식과 무의식을 간단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저 의식은 합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7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기억 용량이 작용합니다. 근데 무의식은 기억과 정서의 저장소고 직관, 영감, 영성, 부정적 감정의 억압, 신체 기능의 관장, 긍정 자원의 저장소, 집중 유한 상태 쉽게 접근 가능하다. 이 개념 다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거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든 학습 행동 변화는 무의식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의식 차원의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무의식 차원의 변화는 뭐냐면은 전혀 노력하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게 어떤 본능적인 또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그 상태가 바로 무의식적인 행동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발표 불안증이 발표에 자신감을 간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억지로 내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자신감을 간다면 이건 의식 차원이잖아요. 맞아요. 뭐 전혀 노력하지 않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순간 자신감 생겨. 그럼 이건 발표 자신감이겠죠. 네. 그러니까 발표 불안증 갖고 있는 사람이 발표 자신감이 되기 위해서는 굳이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발표를 잘하는 이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학습의 4단계를 본다면은 학습의 4단계 혹시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학습 배웠을 거예요. 지금 기억은 못. 학습의 1단계는 무의식적인 무능감이라고 그래요.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 이게 1단계거든요. 그럼 2단계는 뭐냐면 의식적인 무능감. 아, 내가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구나. 이게 부족하구나. 이거 의식하는 상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3단계는 내가 노력을 하면서 유능해진 거죠. 의식적인 유능감. 나 노력을 할 때는 잘 되는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발표 준비를 많이 하면 발표를 잘하는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긴장되고 떨려요. 이건 의식적인 유능감이겠죠. 근데 이 의식적인 유능감에서 무의식적인 유능감. 충분히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은 이제는 무의식적인 유능감을 가겠죠. 더 이상 노력하지 않더라도 잘하는 단계가 되겠죠. 마치 이제 자동차 운전을 본다면은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많이 운전하다 보면은 노력하지 않더라도 운전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무의식적인 유능감 단계로 갔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의식의 힘을 활용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기간이 많이 걸려요. 의식은 작심삼일로 끝나니까. 의식으로는 50회, 100회, 어떤 뭐 1000번, 10,000번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근데 최면을 NLP를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면 NLP를 활용한다면은 굳이 그렇게 많이 노력을 안 해도 되죠. 한두 번 치료 작업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유능감 상태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교수님, 네. 그 이번에 이것 때문에 검색하다가 보니 네. 보통 체면 치료는 6회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어디서 봤어요? 뭐 그냥 이렇게 검색하다가 봤어요. 그래서 보통 체면 치료는 6회 이상 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저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체면 치료는 특정한 치료는 뭐 6번도 뭐 안 해도 상관없죠. 물론 뭐 2번, 3번 만에 완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치료가 치료로만 끝나면 안 되거든요. 치료를 뛰어넘어서 쉽게 말하면 자존감 코칭도 해야 되죠. 미래 창조까지 해줘야 되거든. 미래 창조라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 무의식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치료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치료는 자동차를 본다면 브레이크에 발을 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가 과거에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 상태라고 비유를 한다면 그 치료 작업은 1단계. 네. 근데 브레이크에 발을 뗐다고 해서 만약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없으면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름을 넣어주는 단계가 자존감 코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죠. 네. 체면을 통해서. 체면이 꼭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존감도 키워줄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게 뭐 체면 상태에서 자존감 암시를 시켜준다든지
뭐 어떤 자신에 대한 강점 발견을 하게끔 도와주고 또 과거에 뭐 내가 자신감이 넘쳤던 어떤 경험을 앵커링 시켜준다든지 그러면은 충분히 뭐 자존감이 올라가죠. 네. 자신감도 커지죠. 이게 이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까지 비슷한 구조라고 이제 본다면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운전해 어디로 갈 것인지 어떤 목표 도착 지점이 필요한 것처럼 이제 인생의 도착 지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체면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삶의 비전 사명이 뭔지 그러면서 꿈과 목표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체면 상태에서 이제 이끌어 준다면 이제 미래 창조가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미래 아이 만나기 뭐 이런 게 미래 창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아, 용어만 좀 바뀌었군요. 전생을 보는 것도 이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전생을 보는 경우도 많아요, 선생님. 전생에 세계 4개 정도 전생을 보게 되면 전생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재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재능이라는 건 전생에서 많이 경험했던 게 재능이거든요. 자, 선생님, 모차르트가 4살 때 피아노를 연주했다고 그러잖아요. 피아노를 전혀 배운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차르트는 전생에 이미 피아노 연주가의 삶을 많이 살았다는 거죠. 근데 4살, 5살쯤에는 전생의 기억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전생의 기억도 있고 현생의 기억도 있고 이게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생의 그 피아노의 전생의 경험을 갖고 있는 모차르트가 네. 피아노를 보니까 어때요? 전생의 그 피아노의 재능이 다시 되살아난 거죠. 그 전생의 재능으로 피아노 연주했다. 이렇게 보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또 부산에 몇 년 전에 보니까 7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그것도 배우지도 않았는데 7개국의 언어를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해서 가능할 것이니? 만약에 그런 갑자기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는 혹시 그 아이 안에 이제 전생 생각 안 한다면 그 아이 안에 그렇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빙의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교수님이 네.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풀어보자면 네. 전생의 체험에서 이미 여러 개 국에서 살았던 경험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발현이 된 거다. 네. 이렇게 그렇죠. 대답하시죠. 이제 이 사람은 이미 전생에서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했거나 외교관처럼 이렇게 여러 언어를 활용하는 그런 전생의 삶을 살았던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기억이 강하게 네. 연결되어서 어릴 때부터 7개국의 언어를 이제 활용했다. 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재능이라는 건 뭐냐면은 전생에 많이 활용했던 그런 경험이 재능으로 연결된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이제 전생에서 미국에서 많이 살았던 사람은 뭐 한국에 태어나지만 영어를 쉽게 배우지 않겠습니까? 전생에서 예를 들어 음악 뭐 피아노 연주를 많이 했던 사람은 당연히 피아노를 더 잘 연주를 하겠죠. 뭐 전생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많이 했다고 뭐 운동 잘하겠죠. 왜냐하면 전생의 특징을 우리는 다 닮아서 태어나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재능 발견을 하고 미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개의 전생을 보여주면서 전생에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이번 생에는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코칭을 했을 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이 되겠어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전생은 삶의 의미를 찾아주고 삶의 목적을 찾아주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성을 일깨워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네네. 근데 왜 오르케만 더 이상은 위험하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을까요? 그 어디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있었어요. 뭐 어떤 분은 네. 이래만 합니다. 뭐 이렇게. 네. 어. 그래서 그 사람마다 관점이 많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지도론 영토가 아니라는 말처럼 체면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체면은 모든 인생의 영역에 다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꼭 치료적인 차원에서만 활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최면의 그 개념이 그렇다면은 네. 굉장히 광범위하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체면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키는 강력한 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작은 부분이라면 끌어당김 힘을 작동시키는 것은 큰 힘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긍정적인 자기 암시 또는 자기 화근을 통해서 끌어당김 힘을 발휘하도록 도와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삶이 달라지겠죠.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 코칭은 일에 의해도 되는 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자기 체면을 하도록 해서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어서 매일 자기 화근을 하고 자기 암시를 하고 또 미래의 꿈과 목표를 시각화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도록 훈련시켜 준다면은 삶이 달라지지 않겠냐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체면 치료, 뭐 체면 자존감 코칭, 뭐 또는 체면 어떤 목표 코칭 또는 뭐 인생 코칭 이렇게 이름은 다양하게 이제 쓸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네, 네. 제한적이 아니었구나. 저는 그걸 읽는 순간에 이게 최면 치료가 네. 이제 지금 이렇게 교수님께서 다 말씀하시는 그 개념을 모르기 전에는 네. 몰랐을 때는 최면 치료가 어떤 무의식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이렇게 뇌신경에 어떤 작용을 주나 보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자꾸 이렇게 번복하게 된다면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나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나 보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그건 줄 알았어요. 예. 그게 아니네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체면에 걸리는 것만 가지고도 선생님 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불면증이 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선생님? 굉장히 이거는 적극 권장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체면은 편안해지는 것이고 이완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고 몰입되는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불안할까요, 이 사람들이? 긴장되어 있거든요. 우리 이제 자율신경으로 보면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체면에 걸리면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에서 부교감신경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교감신경계로 가야만 편안해지고 릴렉스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긴장 모드에 있는 사람은 우울증도 긴장 모드지, 불안증, 불면증, 공황장애 다 긴장 모드 아닙니까? 맞아요. 이 사람들이 체면에 들어가는 훈련만 하더라도 그 체면 자체가 불안증을 없애주는 거예요. 우울증 없애주는 겁니다.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불면 다 없애주죠. 정신병의 대부분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이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체면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그게 해소가 될 수가 있고, 뭐 신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지, 뭐 소화기관이 문제가 된다든지, 또는 암에 걸리고 뭐 당뇨, 고혈압 이게 다 뭡니까? 이게 다 교감신경계 과민 반응이잖아요, 선생님.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몸이 같이 긴장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체면을 걸어서 자기 체면을 훈련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암에도 치료가 될 수가 있고 혈액순환,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또 체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이어트가 또 가능하거든요. 다이어트. 거기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요. 체면을 통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않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탄수화물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치킨, 또는 뭐 떡볶이, 빵, 라면 이런 데 중독되어 있는 사람 많잖아요. 예. 그런 음식을 먹고 싶지 않는 혐오스러운 음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체면을 통해서. 그럼 음식 조절 가능하죠. 그리고 체면을 통해서 이제 내 몸에 살이 빠진다는 암시를 주고 몸이 건강해진다는 암시를 주잖아요. 그 자체만 가지고 살이 또 빠질 수가 있어요. 체면 암시만 가지고도. 다이어트, 대사증후군 이게 신체 저는 또 체면을 통해서 암을 치료한 경험도 있거든요. 직장암이 이렇게 이제 직장을 끌어내야 된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은 체면을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나는 이 수술보다는 체면을 통해서 자기는 치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왜 암에 걸리냐 보니까 이제 암의 원인이 우울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을 체면으로 치료를 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체 바디 스캔을 통해서 상상 속의 이미지 요법으로 직장암의 암세포가 계속 줄어든다라고 상상하게 만들고 그 암세포가 줄어들면서 건강한 세포로 다시 되살아나게끔 네.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과 암식을 준 거죠. 2달이 됐어요. 여기 이렇게 줄었어. 병원에 가니까. 와. 근데 수술하지 않고 그냥 자연 그 체면 요법으로 그냥 완치가 된 거죠. 그런 예는 아주 많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이 체면이 많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체면으로 암을 치료하는 경우는 아주 많죠. 우리나라도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요즘 현대인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더 보여요. 네. 네. 그런 직업군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2000년대 초에 비하면 코로나 이후 시기에 굉장히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의 정신 상태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고 이런 그런데다가 학교에서도 보면은 인문학 수업 같은 걸 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절실한 필요를 갖고 있죠.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네. 사람들이 모를 뿐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효과적이라는 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기존에 체면을 했던 사람들이 거의 돈벌이 수단으로 막 체면을 잘못 왜곡시켜 놓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이거 체면은 굉장히 신성시해야 된다 좀 보는 거죠. 누구만의 집요물이 아니라 이건 모든 사람들한테 좀 일반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의식 차원의 치료와 또 무의식 차원의 새로운 성공 프로그래밍을 해서 누구나 부자가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게 된다 보는 거거든요. 오늘 저한테 배워보는 게 체면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너무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체면은 아주 특별한 사람만 체면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은, 체면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신비화시켜 놓은 그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특히 초기에 체면을 했던 사람들. 네네. 그래서 저는 체면을 대중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중화. 네. 어쨌든 우리 선생님 잘 배우셔서 또 그런 길을 가시면 너무나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체면은 모든 우리 인생의 과정에 다 연결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무의식차이 일어나는데, 그 무의식적 반응이 뭐냐? 앞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사고, 감정, 행동의 뭐 자동화된 반응, 뭐 자연스러운 반응, 습관적인 반응, 반복적인 반응,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 별 생각 없이 하는 반응. 요게 이제 무의식적 반응이거든요. 요게 부정적인 쪽이라면 치료를 해야 되고, 자, 이런 자동화된 반응에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그래밍을 해야지. 이건 이제 컴퓨터로 본다면 컴퓨터에 뭐 바이러스가 침투됐어요. 이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를 해야 돼. 근데 컴퓨터에 내가 엑셀이라든지 뭐 한글이라든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눈에도 컴퓨터와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지워야 될 게 있고 깔아야 될 게 있어. 지워야 될 거는 과거에 뭐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뭐 불면증 이런 건 지워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자신감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희망, 꿈, 비전, 목표 우리 삶을 사는데 긍정적인 부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설정해야 되잖아요.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그래서 이제 자동화된 반응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꿔야 된다. 그거 중심에 바로 체면요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무의식의 반응은 변화가 어려운데, 근데 무의식을 활용하면 학생동 변화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무의식은 집중 명상, 트랜스 상태에서는 무의식과 잘 접속할 수 있어요. 명상도 트랜스고, 뭐 체면도 트랜스고, 다 트랜스인데 어쨌든 이 트랜스 상태에서는 무의식이 잘 접속할 수 있다. 그럼 이 트랜스 상태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체면 치료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체면 치료. 다음에 소개할 NLP, 명상, 요가. 그 밑에 보면 전생요법, 아바타, 단전호흡, 기도요법, 신앙요법, 기공 많은 게 나오죠. 이게 다 트랜스 상태를 활용한다는 거죠. 근데 이 트랜스 상태를 활용하면은 무의식과 쉽게 접속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무의식과 접속할 수 있다면은 모든 행동 변화가 무의식 차원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의식 차원에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무의식 차원에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관심과 노력이라는 것은 이제 선생님이 오늘 여기 오신 것처럼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면 두 가지가 가능한데 하나는 의식 차원의 프로그래밍이고 하나는 무의식 차원의 프로그래밍이거든요. 일반적인 심리 치료는 의식 차원의 프로그래밍이겠죠. 이거는 수없이 많이 반복해야 되죠. 수없이 많이.
근데 이제 체면 NLP를 활용하면 어떻죠? 이는 무의식 차원의 프로그래밍이 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이 반복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한 게 일반 심리 상담이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효과라면은 NLP나 체면을 활용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효과다. 초고속이라는 거죠. 초고속. 맞아요. 그 체면 NLP 활용한다면은 변화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의식의 패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일례로 이제 피자를 혼자서 한 판을 다 먹는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한테 체면치료 한번 받고 그날로 피자를 다 끊었단 말이에요. 그날 피자를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살을 거의 10kg를 뺐거든요, 한 달에. 체면 요법을 통해서. 네. 그런 거는 너무나 쉽거든요. 네. 뭐 공황장애 뭐 한 번에 치료돼 버리면은 뭐 그건 대단한 거죠. 뭐 대단하죠. 병원에서 2년 3년 약 먹어도 안 되는데. 발표 불안증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간단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발표 불안증 때문에 오는 분이 있었는데 29살 때 교회에서 무슨 대표 기도를 했는데 너무 떨렸대요. 그날 이후로 사람들 앞에만 서면은 긴장되고 떨려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44세인가 그래요. 네. 근데 저한테 한 번 와서 치료를 받고, 즉 29살 때 그 기도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걸 한 번 치료를 받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말을 너무나 잘하게 된 거죠. 단 한 번만에. 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고. 자기는 15년 동안 전혀 말을 못했는데 신기하게 말이 잘 나온다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게 바로 이제 무의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뭐 말되든 말 맡김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 이렇게 마음의 프로그램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재설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 성공, 치료, 자기개발로 갈 수 있는데요. 그 중심에 NLP가 있고 체면 치료가 있고 시간선 치료가 있고 전생 치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체면 치료를 제가 가르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체면 현상을 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체면을 오해를 하는데 의식이 없으면서 무의식만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건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렇게 맞아요. 오해를 많이 하게 됐죠. 저도 그렇게 오해를.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도 있으면서 무의식의 일부분이 올라온 것이죠. 이렇게 의식이 있으면서 무의식의 일부분이 올라왔다. 마치 이런 겁니다. 옛날 사진첩을 보면은 사진첩에 어떤 사진이 있는지 잘 모르죠. 네. 근데 사진첩을 들춰서 사진을 보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그 사진과 관련된 여러 기억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맞아요. 체면 현상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체면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내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체면에 들어가서 어떤 사진처럼 어떤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그 기억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머리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의식이 있는 것처럼 과거의 기억을 들춰낼 때도 의식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는 거는 기억을 안 할 수도 있겠죠. 네. 내 의식이 선택을 네. 하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체면 걸어가지고 도둑질을 시키면 가능하나요? 체면 걸어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묻는데 그거는 다르다. 내 가치관과 일치된다면은 가능하겠지만 내 가치관과 다른 어떤 그 암시를 준다면은 거부를 하기 때문에 깨어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체면 상태의 특성을 보면은 이제 이건 첫 번째 트랜스 상태였죠. 자, 편안하면서도 고도로 편안하면서도 집중 몰입이 되는 상태. 이게 변형된 의식 상태였습니다. 자, 피암시의 증가 상태. 피암시, 즉 암시가 잘 통하는 상태다. 이렇게 체면 상태에서 암시를 주면 잘 통하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암시도 네. 아주 효과적이고 뭐 끌어당김의 힘을 발휘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이완 상태, 릴렉세이션, 주의 집중 상태, 그다음 인지와 지각의 변화, 시간의 왜곡. 예를 들어서 이제 체면 상태에서 한 20분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면 5분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도 5분 정도 체면을 걸고 얼마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한 20분 정도 된 것 같다. 그런 대답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간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면 상태에서 눈을 뜨게 만들고 네. 앞에 테니스공이 있는데 테니스공이 무슨 색깔이냐 물으면은 뭐 파란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면 상태는 TNSO이 분명히 없는데 있는 것으로 지각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앞에 큰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가 몇 개냐? 사다리 무지개처럼 이어져 있다면은 뭐 맨 밑에 있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뭐 두 번째는 어떤 색깔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없는 것을 보는 그런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해리 상태, 이 깊은 체면 상태에 들어가면은 의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주 깊은 쪽으로 유도를 해버리면, 즉 잠자는 상태로 그냥 가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집단으로 제가 유도를 하면은 어떤 뭐 교수님이 어떤 말은 들렸는데 어떤 말은 안 들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중간에 막 자다가 또 깨어나고 자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단절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체면에 걸리면은 또 어떤 상태 되냐? 뭐 이완 상태. 자, 눈물이 흘리는 경우도 있고요. 눈꺼풀이 떨리는 경우도 있고요. 호흡이 좀 길어지거나 호흡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강직 현상 경험하셨죠? 팔이 좀 딱딱해지는 거. 자, 몸이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몸이 굳어버리기 때문에 인교라는 게 가능해요. 인교. 인교가 뭐예요? 사람을 다리처럼 이렇게 눕혀놓고 그 사람 몸 안에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건 못 봤어요. 텔레비전에 옛날에 많이 했는데. 아니요, 못 봤어요. 아, 그랬어요? 뭐 이런 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책상과 책상 사이에 사람을 올려 이제 눕히는 거죠. 딱딱하게 통나무처럼 굳게 만들어가지고 그 몸 안에 누가 올라가게 만드는 거지. 굳이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어. 그건 이제 TBS 이제 쇼 체면의 일종의 쇼. 그러니까 굳이 우리는 그걸 안 하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체면이 이제 신기하다, 신기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다면은 참 의식과 무의식이 신체에 굉장한 영향을 끼치네요. 그렇습니다. 네. 기억 상실이 날 수도 있고, 자 무감각증. 그 강직담에 좀 더 체면에 깊게 들어가면은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핀으로 찔러도 아프지 않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이른바 이제 산부인과에 출산을 할 때 체면 출산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능할 것도 같아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네, 가능합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제 그 남편 되는 분이 네. 체면 유도문을 쭉 읽어주고, 그럼 아내가 이제 체면에 들어가겠죠. 네. 체면에 들어간 상태에 호흡이 길어지고 몸도 릴렉스해지고 이완되잖아요. 자, 몸이 이완돼야 출산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더 깊게 유도를 하면 감각이 없어지잖아요. 막 통증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분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치과 같은 경우에 그 수술할 때 우리 마취를 하지 않고 네. 체면을 통해서 이제 감각을 없앤 상태에 그러면서 이제 치과 수술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근데 치과는 체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아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소리만 나면. 어쨌든 치과에도 체면을 활용한다. 기억 상실, 자 기억 상실 그랬죠. 제가 이거 지우고 싶은 기억은 없앨 수도 있다라는 거. 환각, 아까 말씀드렸죠. 뭐 테니스 공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연령퇴행, 이거는 과거로 퇴행을 하는 거죠. 연령퇴행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렸을 때 엄마 뱃속안을 거쳐서 뭐 전생, 더 이전의 전생, 뭐 그래서 이제 연령퇴행의 연장선에서 전생퇴행이 있는 거예요. 네. 시간 왜곡도 가능하다. 네. 자, 그럼 체면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해볼게요. 체면은 자 심신이 고도로 집중된 이완의 상태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습관적 행동이나 반응, 자동화된 사고, 감정, 나도 모르게 하는 반응, 저절로 일어나는 반응, 별 생각 없이 하는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행동이나 습관일 때는 이거는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일반 심리 상담에는 이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죠. 쉽지 않죠. 그래서 오래 회기를 가지고 상담을 계속하는 거죠. 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 약물 치료잖아요. 그래서 문제 행동의 습관, 이제 중독적 행동 습관, 뭐 흡연, 음주, 도박, 습식 행동, 심리적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신경증, 자신감 결여, 신체적 알레르기, 화병, 신체의 불건강, 이런 게 이제 전부 자동화된 패턴일 때는
요거는 일반 정신과나 심리 상담에서는 좀 많이 힘들다. 그래서 이걸 체면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무의식과 체면. 자, 대부분의 학습 행동 변화는 무의식 수준에 일어나는데 의식 수준의 변화 노력 치료는 아주 어려워요. 그러나 무의식을 활용하면 좋은데 그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체면 치료, 체면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자, NLP, 체면 치료, 시간선 치료, 전생 빙의 치료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부터는 조금 쉬었다 할게요.